이제 혈관이 딱 막히면서 성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30분 정도만 지나면 막힌 쪽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괴사돼서 죽기 시작해요. 이건 돌아오질 않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장환이라고 하고요.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고 충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죽상경화증, 오래된 수도관에 뜯어보면 물때가 껴 있잖아요. 그거 마냥 기름때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막히게 되는 심근경색증, 이런 게 이제 가장 흔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리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리혈관도 동맥경화증 때문에 막히거든요. 말초동맥 질환, 그리고 경동맥 질환, 이런 것들도 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르죠.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환자 수가 많나요? 많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심근경색증이 가장 무서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한 40명 정도 발생해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그거의 4배 이상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병은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께서 환자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내과 전문의 자격을 1999년에 따고 이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환자분을 돌봐드리기 시작한 건 2004년부터입니다. 지금은 만 17년쯤 된 건가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증가했다는 걸 체감하시나요? 아, 예. 체감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래를 늘리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 외래를 보거든요. 이게 늘리면은 한 6개월 정도면은 슬롯이 다 없어져요. 저희가 교수를 계속 뽑는데도 외래가 빨리빨리 차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혈관 전문 병원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밤에도 응급 환자가 많이 오시고, 이런 걸 보면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환자가 늘어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줄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OECD 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고령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계속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관동맥 증후군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만성 관동맥 증후군이 있고, 또 하나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있는데, 만성 관동맥 증후군은 대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협심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천천히 좁아지다가 한 50% 정도를 더 좁아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빨리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가슴이 아프시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운동을 멈추면 또 괜찮아져요. 이게 그냥 꾸준히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만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그 동맥경화반이 일부가 따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따개진 쪽 주변으로 혈전이 생기게 되거든요.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것, 이게 이제 심근경색증인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낮은 강도의 운동만 해도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2가지 병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자가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증상은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빨리 걸으실 때 가슴이 가운데가 깊은 쪽이 막 조이고 아파요. 그러다가 운동을 멈추면 2, 3분 정도면 바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혈관이 이미 100%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슴이 계속 아파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혈관이 열릴 때까지, 아니면은 환자분이 운이 나빠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아프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뵀던 환자분인데요. 그분이 평소에 이제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드신대요. 근데 점심에 라면을 드시고 소주를 한 병을 드셨대요. 근데 그거를 드시고 나서 얼마 있어서 가슴하고 명치가 계속 아팠던 거예요. 보호자분은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심근경색증이 아닐까. 왜냐하면 남편이 당뇨병도 있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텔레비전에서 그런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환자분이 계속 고집을 폈어요. 체한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아프니까
이제 응급실에 오시게 된 거죠. 환자분이 쇼크가 거의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관이 막히면은 최대한 빨리, 뭐 빠르면 한 1시간 이내에 혈관 잘 열어드리면 큰 문제 없이 심장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은 심장 기능이 대부분 다 괴사가 됐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요.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죠. 엑스하시다 그러면은 사실 체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체한 증상하고 그게 참 구분이 어려운데요.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편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운데가 아파요. 가슴 가운데 깊은 데가 정말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교수님 그렇게 아픈 건 평생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체한 거랑은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체한 거는 그냥 갑갑하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교수님 그게 아니고 생전 처음 그렇게 아팠어요. 체한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죠. 그리고 체한 것도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서너 시간이 지나도 안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혈관이 딱 막히면서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30분 정도만 지나면 막힌 쪽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괴사돼서 죽기 시작해요. 이건 돌아오질 않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기절하는 심장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을 혈관을 개통시켜주면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좀 우리가 글쎄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짧은 거죠. 제일 짧은 거고, 그리고 서너 시간 이내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서너 시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증상 느끼고 병원 도착하는 데까지 5시간 정도 걸려요. 아직도 평균적으로.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늦은 거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119에서 병원으로 옮겨주시고, 의사들이 가슴 아프다 그러면은 정말 때로 몰려 들어와 갖고 환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중환이 있기 때문이죠. 가슴이 아프시면 119에 전화하십시오.